책 읽고 유튜버라고 존중입니다. 이 시대에 자녀에게 최악의 부모가 될 수 있는 확실한 방법 알려드릴게요. 저는 20년 동안 아이들을 가르쳤고 만 10년 동안 영어 학원을 운영했던 전직 학원장이에요. 인생의 절반 가까운 시간을 학부모와 아이들과 함께 하면서 어떤 아이들이 잘 되는지 여기에 대한 어마어마하게 많은 데이터 값이 있단 말이에요. 그죠? 자, 일단 아이가 정말 잘 되기를 원해. 그러면 가장 확실한 방법 한 가지가 있어. 근데 아마 대부분 이건 하기 힘들 거야. 첫 번째, 내가 그냥 롤모델이 돼버리는 거예요. 아이들한테 이렇게 살아라를 말할 필요 없이 그냥 내가 보여줘 버리는 거야. 예를 들어 트럼프 같은 사람이 우리 아빠야. 그러면 트럼프 같은 아빠 밑에서 자란 아이들은 이렇게 살아라를 내가 잔소리하지 않아도 알아서 보는 대로 그대로 영향받고 어떻게 하면 나도 우리 아버지처럼 저렇게 위대한 삶을 살 수 있을까를 얘네 스스로 고민한다고. 자, 1번을 대부분 못할 거야. 그죠? 그럼 1번 패스. 깨끗하게 패스. 자, 그럼 두 번째 방법이 있어요. 두 번째는 얘네가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는 그 내 생각이 있을 거야. 그죠? 근데 그거를 절대 입 밖으로 꺼내지 않는 거야. 대신 얘네가 직접 경험하고 틀리고 시행착오를 겪도록 그냥 개입하지 않는다. 자, 주변에 부모를 넘어서는 잘됨을 이룬 아주 드문 케이스들이 있어요. 이 경우에 가장 확실한 지표 한 가지는 그 부모는 자기가 뭘 모르는지 알아. 주제 파악을 하는 거지. 내가 얘를 이끌 수 있을 만큼 능력 있지 않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얘한테 필요한 최소한의 어떤 그런 필요만을 내가 채워줘. 먹이고 입히고 얘가 어떤 그런 필요로 한다는 것들을 최소한의 필요만 채워줘. 최소한이라고 했어요. 절대 넘치게 채워주지 않아. 최소한의 필요를 채워주고 이 아이가 스스로 뭐가 필요한지부터 찾아갈 수 있도록 얘한테 적절한 결핍을 주고 이 아이가 스스로 다양한 경험을 통해서 때로는 실수하고 틀리고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그런 과정을 통해서 직접 경험하고 깨닫게 그냥 둔다고. 근데 대부분 부모들이 이걸 힘들 거야. 이걸 하기 힘들 거야. 왜? 내가 잔소리 안 하면 잘못될 것 같고 뭔가 얘가 내가 잔소리해야 더 잘 될 것 같거든. 아니, 그렇지 않다고. 아이들도 초등학교 때까지는 부모의 말이 먹혀요. 근데 얘네도 생각이라는 게 생기잖아. 그죠? 그러면 부모가 일단 하는 잔소리가 와닿지 않아. 왜? 아니, 나는 지금 미래 시대를 살아가는데 자기가 옛날에 경험했던 내용을 가지고 자기 경험 안에서, 자기 생각 안에서, 작은 생각 안에서 더 큰 세상을 살아가는 애들한테 잔소리를 해대니 이게 먹히겠냐고. 그리고 이런 거예요. 아이들이 부모한테 가장 불만으로 여기는 게 뭔지 알아요? 언행 불일치. 자기는 스마트폰 만지면서 책 읽으라고 해요. 자기는 TV를 보면서 공부하라고 해요. 애들이 여기에 대한 분노가 되게 세단 말이에요. 그래서 부모들은 하지 않는 걸 아이들한테 해라라고 잔소리를 하는 게 애들이 크면 클수록 아이들한테 먹히지 않는다. 플러스 부모에 대한 존경과 신뢰가 언행 불일치가 세지면 세질수록 부모에 대한 존경은 사라진다. 봐봐요. 자녀가 우리가 아이들을 키웠어. 그죠? 그러면은 키워준 것에 대한 이 은혜에 대한 감사함은 있겠지. 그죠? 근데 은혜에 대한 감사함과 이 사람을 내가 존경하는 건 별개의 일이라고요. 근데 존경받는 부모가 되려면 인간다운 위대함이 있어야 돼. 근데 나한테, 자녀한테 보여줄 수 있는, 자녀한테 내가 뭔가 증거할 수 있는 인간다운 위대함이 있냐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부모들이 자녀한테 좋은 걸 안 주고 싶은 사람은 없을 거야. 그죠? 근데 내가 줄 수 있는 게 내가 가진 것만 줄 수 있단 말이야. 내가 가진 것만. 그럼 내가 가진 게 예를 들어서 내가 가진 게 돈이라면 이 돈의 자원 안에서 뭔가 아이한테 줄 거고, 내가 가진 게 지식이라면 지식을 줄 수 있을 거고, 내가 지혜라면 지혜를 줄 수 있을 텐데 어떤 게 가장 가치 있는 아이에게 나눔이겠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 일단 이 시대의 가장 최악의 부모로 내가 얘기해 줄게. 최악의 부모는 멍청해. 부모가 진짜 멍청한데 돈만 잘 벌어. 이게 최악의 부모다. 자, 왜 이게 최악의 부모인지 얘기를 해줄게요. 멍청한데 어떻게 돈을 잘 벌어? 멍청해도 돈을 잘 벌 수 있어. 왜? 멍청해도 돈을 버는 기술에 특화됐다거나 내가 선택한 업이 내 노력과 내 능력 대비 커미션이 세. 그러면 멍청해도 어떤 개인의 특수 상황으로 한마디로 운인 거죠. 운으로 연결이 돼. 그리고 내가 열심히 해. 돈 욕심이 있어. 그러면 멍청해도 돈을 벌 수는 있어. 근데 돈을 잘 버는 거랑 인생에 지혜가 있는 건 별개 일이라고. 부모가 만약에 못 배웠어. 뭔가 가난해. 그럼 차라리 내가 뭔가 얘한테 줄 수 있는 것도 없고 차라리 내가 뭔가 스스로 부족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차라리 개입하지 않는다고. 그럼 어떤 게 생기냐.
알아서 뒀는데 얘한테 적절한 결핍도 있어. 그리고 딱 봤더니 우리 집은 부자가 아니야. 그러면 어떻게 하면 내가 여기서 빠져나갈 수 있을까를 오히려 부모가 개입하지 않으면 아이가 그런 것들을 찾다 보면은 우연의 발견으로 잘 될 가능성이 차라리 높은데, 부모가 돈은 있고 멍청하면 애매하게 개입을 한단 말이야. 자, 이 부모가 자녀한테 하는 최악의 말이 뭐냐면 나처럼 살으라고 가르치는 거야. 본인이 하는 그 멍청한 어떤 삶의 패턴을, 라이프 스타일을 나처럼 살아라, 엄마처럼 살아라, 아빠처럼 살아라고 가르친다고. 겪어야, 그 아이가 살아가는 동안 성숙한 인간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겪어야 할 결핍은 다 앗아갔어. 왜? 돈을 잘 버니까 백화점 가서 그 조그만 애한테 막 몇백만 원어치 옷을 사서 입히고, 얘는 필요로 하지도 않고 금방금방 커서 필요하지 않은 막 뭐 장난감이니 뭐니 막 투자를 하는 거야. 근데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아이가 좀 큰 분들은 아시겠지만 어려서 얘네한테 그거 돈 쓴 거 얘네가 아냐고. 모른다고. 그리고 내가 어렸을 때 돈 쓴 거랑 얘가 잘 크는 거랑 아무 상관없다고. 그리고 진짜 최악인 건 어려서부터 얘네가 그런 명품 같은 걸 경험하잖아요. 그러면 이 소비가 얘네한테 젖어들게 된다고. 근데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장 나쁜 습관 중에 하나가 소비 습관이야, 소비 습관. 이거는 생각보다 고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어려서부터 내가 얘를 만약에 돈으로 키웠어. 그러면 커서도 얘는 뭔가 명품 같은 거, 이 소비 문화에 젖어서 그 소비 문화를 자기가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됨에도 불구하고 그런 소비 문화에 연결된 삶을 살 가능성이 높다는 거. 그럼 뭐예요? 얘가 만약에 돈을 벌 수 있는 능력이 없어. 그러면 돈도 못 버는 주제에 소비 문화만 부모가 만들어 놔가지고 이 소비 습관만 만들어 놔서 얘는 평생 그 가난에서 못 벗어난다고. 분명히 내가 우리 부모랑 자랄 때는 중산층이었거나 그때는 내가 가난하지 않았어. 근데 부모를 벗어나는 순간 얘는 그냥 기본값이 가난하게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부모가 멍청하게 잘못 가르쳐 놔서. 그리고 진짜 최악은, 봐봐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부모가 책을 읽어야 될까? 부모가 꼭 공부를 해야 될까? 부모가 꼭 나 자신한테 투자해야 될까? 해도 되고 안 해도 돼. 만약에 본인들의 목적이 돈만 버는 거라면 돈 버는 거랑 책 읽는 거랑 상관이 없을 수도 있어. 근데 이런 거예요. 돈을 벌었어. 근데 버는 것보다 중요한 게 뭐야? 지켜야 될 거 아니야. 벌었는데 멍청하게 다 털었어. 한 손으로 벌고 한 손으로 털어 쓴다고. 근데 지가 뭘 하고 있는지 몰라. 그러면 일단 번 돈을 지키는 게 중요한데, 번 돈을 지키려면, 그리고 내가 이 돈을 유지하고 불리려면 무조건 책을 읽어야 되고 공부해야 되고 배움에 투자해야 되고 자기 자신의 어떤 가치를 높이기 위한 무언가를 계속 찾아야 된다고. 근데 돈을 번다는 이유로 마치 자기가 뭐라도 된 것 같아. 마치 자기가 똑똑하고 뭔가 괜찮은 사람이라 돈을 번 것 같아. 아니라고. 본인이 번 돈은 운으로 연결된 건데 본인이 거기서 공부를 안 하고 세상은 바뀌는데 내가 돈 버는 구조를 안 바꿔. 예를 들어 내가 돈 버는 방식이 10,000원짜리, 20,000원짜리 싸구려 물건을 전국 단위로 팔도로 돌아다니면서 바쁘게 많이 일하고 파는 거야. 근데 중요한 건 본인이 그 돈을 어떻게 벌었는지 그 돈의 속성을 보자고. 그 돈의 속성이 10,000원짜리, 20,000원짜리를 팔아서 전국을 바쁘게 움직여서, 게다가 이 일을 하면서 내가 보람이라도 있어야 되는데 보람이 없어. 왜? 고객들이 가난해. 고객들이 막 뭔가 고객들 수준이 그렇게 높지 않아. 그래서 고객들이 나한테 함부로 대하는 거야. 그러면 이 돈을 버느라고, 돈은 번다고 쳐요. 돈은 억대 연봉인데 이 돈을 버는 동안 내 건강이 파괴되고 내 영혼이 파괴되고 내 관계가 파괴되고 내 모든 걸 파괴해서 심지어 이 돈을 버느라고 내 생명을 갈아 넣어서 버는 돈이라고. 근데 그 돈을 그렇게 멍청하게 막 그런 소비에, 그런 소비 문화에 막 호캉스 가고 철마다 해외여행 가고. 근데 철마다 해외여행을 가면 뭐하냐고. 갔다 와서 돌아와서 내 현실은 안 바뀌는데. 그러면 내가 이 돈이 정말 그렇게 내 고객들이 내가 만족스럽지 않고 정말 이 돈 버는 구조가 내가 불만족하다면 돈 버는 구조를 변경하는 게 우선순위가 아니냐는 거야. 근데 돈을 버는 게 본인이 시달리면서 돈을 버니까 집에 오면 하루 종일 스마트폰 하는 거야. 하루 종일 스마트폰 하고. 근데 스마트폰 하는 것도 뭔가 업무에 필요가 있거나 그 쓰임이 있어서 하는 거면 쓸 수 있지. 근데 불필요한 뭐 남의 유튜브를 본다거나 불필요한 남의 인스타를 본다거나 하루 종일 무슨 스마트폰에 중독된 사람처럼 하루 종일 폰을 내려놓지 못하는 거야. 그럼 아이가 뭘 보고 자라요? 이 부모의 이 모습을, 이 엄마의 모습을 그대로 보고 자라는 거야. 자, 아빠는 하루 종일 자기도 일에 시달리고 왔어. 그래서 집에 와서 아빠는 하루 종일 텔레비전을 보는 거야. 그러면 아이가 어린 나이부터 접한 환경은 스마트폰 보는 엄마와 TV를 보는 아빠. 이 문화가
이 하이퍼 리얼리티의 이 환경이 이 아이한테 가장 익숙하고 가장 편안하고 가장 친숙한 환경이 된다는 거. 이게 얼마나 아이한테 위험하고 파괴적인지. 부모가 어떤 문화, 어떤 환경을 만들어주는지에 따라서 아이가 어떻게 자랄지가 결정이 되는데, 아무리 돈으로 명품질을 해도, 아무리 아이한테 뭐 비싼 옷을 입히고 비싼 장난감을 사줘도 부모가 만들어주는 환경이 최악이고 부모가 만들어주는 환경이 쓰레기인데, 쓰레기 같은 환경에서 쓰레기 같은 음식을 먹으면서 자란 아이가 비싼 옷을 둘렀다고 잘 되겠냐는 거예요. 자, 아이는 스스로 생각할 수 있는 힘이 있는 어른으로 자라야 되는데, 이런 환경에서 자란 아이는 자기가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주도적으로 삶을 결정할 수 있는 힘이 없이 몸뚱이만 어른으로 자란다고. 자, 이런 거예요. 자기 일에서 돈을 잘 버는 두 사람이 있는데, 이 두 사람의 사고방식이 되게 재밌어요. 이 사람들이 하는 업이 영업직이고 돈은 잘 벌어, 둘 다. 근데 한 사람은 자기가 이 일을 하는데 본인의 일에 자부심이 없어. 고객한테 존경받지 못하고 돈은 많이 벌어. 커미션이 세거든. 근데 그 돈을, 나도 이 돈을 벌면서 그 돈에서 기쁨이 없고 보람이 없고 의미가 안 느껴지는 거야. 이 일을 하는. 일에 대한 자부심이 없어. 그래서 본인의 자녀는 절대 자기처럼 살지 않았으면 좋겠대. 자, 그리고 자기가 이렇게 힘들게 번 돈으로 자녀의 모든 그 불평과 결핍을 다 막아주는 거야. 근데 아이는 결핍이 있어야 그 결핍을 통해서 뭔가 어떤 궁금증이라든지 이 결핍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뭔가 세상을 향해서 호기심을 가지고 다양한 것들을 탐색하는 그런 계기가 되고, 결핍을 극복하기 위해서 내가 그 과정에서 애쓰는 그런 시간을 통해서 뭔가 배우고 성숙해지는데 그런 기회를 다 차단했다고. 근데 이런 환경에서 내가 힘들게 돈 벌었으니까 너는 편하게 살았으면 좋겠어. 근데 편하게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부모가 아이를 키우는 기간은 짧잖아. 그죠? 그럼 얘가 성인이 됐을 때 자기가 자기 인생을 주도적으로 끌어갈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되는데, 얘 인생에 일어날 수 있는,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의 모든 문제를 다 차단해버리고, 모든 결핍을 차단해버리고, 얘가 뭘 배우고 어떻게 이 아이가 성숙한 어른으로 자랄 수 있겠냐는 거예요. 자, 또 다른 부모는 자기처럼 살으래. 자기가 이 일을 해서 돈을 많이 벌었으니까 너도 대학도 갈 필요 없어. 왜? 엄마가 대학 안 나왔어. 엄마 공부 못해서 대학 못 갔어. 대학이 아니라 고등학교도 못 갔어.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엄마 돈 잘 버니까 너도 엄마처럼 이거 해. 근데 중요한 건 그 일을 할지 말지는 얘가 결정할 일이고, 그리고 본인은 그 일을 할 수밖에 없는 특수한 환경이었어. 본인은 우리나라 국적이 아니었고, 이민자로 왔을 때 여기에서 여러 가지 그런 겪어지는 어떤 그런 여러 가지 갈등과 불편함과 여러 가지 막 그런 어려운 시간들이 있었단 말이야. 근데 그거를 극복해 가는 과정에서 본인은 이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간절함이 있었고, 그 일을 누구보다도 열심히 했단 말이야. 근데 내가 편안한 환경을 제공해서 자란 아이가 과연 나 같은 결핍, 과연 나 같은 그런 돈에 대한 어떤 간절함, 이런 게 있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부모의 조언이 다 틀렸다. 결국 부모가 할 수 있는 건 나처럼 살아라, 나처럼 살지 말아라를 말로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아이가 스스로 살아보고 싶은 삶을 찾을 수 있게끔 환경과 자원과 생각할 수 있는 거리들을 제공할 수 있어야지, 돈으로 문제를 다 해결하고, 내가 이런 불편을 겪었으니까 너는 이런 불편을 겪지 않았으면 좋겠고, 너에게는 결핍이 없었으면 좋겠고, 아니 본인은 그 결핍이 있었기 때문에 그 결핍으로 그렇게 돈을 버는 원동력이 됐고, 본인은 그렇게 거기까지 갔잖아. 그 성공을 했잖아. 근데 왜 자녀한테 그걸 앗아가냐고. 그럼 결과적으로 부모가 멍청하면 내가 아무리 지금은 자녀한테 좋은 걸 줄 수 있을지 몰라도, 내가 주는 이 달콤함은 단기적인 거고, 내가 주는 달콤함은 결과적으로 내 자녀를 프레질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자, 부의 초월차선 언스크리티드라는 책이 그런 얘기가 나와요. 우리가 각본하는 삶을 살고 있는데, 내가 원해서 살고 싶은 삶이 아니라 세상이 우리한테 각본화 시킨 삶을 살고 있다. 자, 우리가 두 가지 크게 삶을 살아요. 첫 번째는 자본주의 부작용, 소비 문화에 젖어서 돈으로 우리가 행복을 살 수 있다. 돈으로, 경험으로, 돈을 써서 우리가 뭔가 행복을 얻을 수 있다라고 소비주의에 빠져 사는 사람들. 또 다른 사람들은 지금의 팔팔한 시간을 바꿔. 그래서 지금의 시간을 내가 희생해서 미래의 시들시들한 시간을 사는 거야. 지금 내가 너무 갈아놓고 언젠가 내가 좋은 날이 있을 거야. 근데 그 언젠가 좋은 날은 내가 늙어서, 늙은 부자는 필요 없다 이거예요. 이게 일을 열심히 하지 말란 얘기가 아니에요. 일을 열심히 하되 그 일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예를 들어서 며칠 전에 그 죽음 앞에서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5가지 후회에 5번째 후회로 그런 얘기가 나와요.
행복을 선택할 걸. 근데 행복을 선택할 거리란 말이 반은 맞고 반은 틀리는 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행복은 이 소비주의적인 행복이란 말이야. 물질을 통해서 얻어지는, 아니면 내가 뭔가 여행을 간다거나 뭔가 짧은 일시적인 만족, 그러니까 장기적인 관점으로의 행복이 아니라 지금 당장 눈앞에 얻어지는 만족을 선택해서 얻는 행복인데, 이 행복은 길지 않다고. 그럼 결과적으로 행복이 무엇인지, 그 행복을 찾는 데는, 행복을 쫓는 데는 진짜 행복이 없어. 장기적인 롱텀의 행복이 없어. 그러면 행복의 반대가 무엇인지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팀 페리스가 행복의 반대를 지루함이라고 했어요. 근데 내가 지금 하는 일에서 보람이 없어. 내가 지금 사는 삶에서 만족이 없어. 내가 지금 사는 삶이 너무 지루해. 남편과의 관계에 새로움이 없어. 고객과의 관계에서 존경이 없고 너무 내가 시달려. 그러면 결과적으로 본인이 그 행복을 택할 거리라는 거는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삶의 내 구조를 바꿔보는 게 우선순위가 아니냐는 거예요. 내가 지금 돈을 버는 방식이 나를 갈아 넣는 방식이야. 근데 그 돈에, 예를 들어 그 돈을 벌면서 내가 정말 자부심이 있다거나, 정말 내가 고객을 도와준다거나, 아니면 심지어 고객들한테 정말 존경받는다거나, 근데 내가 윤리적이지 않은 방식으로 돈을 벌어. 고객한테 이게 좋은 거예요 라고 판매를 하는데, 알고 보면 사실 그게 고객한테 좋은 게 아니라 나한테 좋은 거야. 왜? 커미션이 크거든. 내 주머니를 채우고, 내 아이 예쁜 옷을 사입히고, 내 어떤 좋은 차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이 버는 돈이고, 고객에 이득되는 돈이 아니라고. 그럼 결과적으로 그 일을 해서 내가 그런 일을 해서 보람과 기쁨과 여기서 의미를 찾을 수 있겠냐는 거야. 그런 상품, 그런 쓰레기 같은 상품을 고객한테 팔아서 고객한테 과연 존경과 신뢰가 있겠냐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하는 일이 문제가 아니라, 이 일을 너무 많이 한 게 문제가 아니라, 의미 있는 일이 아닌 내 돈만 쫓는 일을 했던 게 문제고, 고객과의 관계가 내가 정말 질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질적인 고객을 내가 섬길 수 있는, 질적인 고객을 만날 수 있을 만큼 내 내재 가치를 높이지 못한, 결국은 내 자신의 문제이고 내 책임이 아니냐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정말 자녀에게 무엇을 줄 것인가? 결과적으로 부모가 살아가는 모습을 통해서 어떻게 사는 게 인생을 잘 살아가는 건지를 보여줄 수 있는 삶을 사는 게 가장 이상적인 부모의 모습이고, 이런 거예요. 예전에 관점이 없던 시절에는 우리 부모님에 대해서 나도 이렇고 저렇고 불만족한 생각을 하던 적도 있었고, 이렇고 저렇고 내 옛날에 어떤 그런 결핍에 대해서, 그것에 대해서 그거를 그 시절에 나를 안타깝게 생각했다거나 이런 멍청한 생각을 나도 한 적이 있어요. 근데 교육에 투자하고 다양한 책을 읽고 멘토들의 그런 어떤 가르침? 이런 것들이 들어오면서, 특히 끝점에 있는 부자들의 관점이 들어오면서 진짜 감사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니까, 우리 부모님께서 얼마나 나에게 감사한, 정말 내가 쓰임 있는, 쓸모 있는 사람으로 세상에서 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게, 내가 이런 쓸모 있는 사람으로 성장할 수밖에 없는 얼마나 좋은 환경을 제공해 줬는지, 여기에 대한 정말 깊은 감사가 우러나더라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부모님께서 갖고 있는 그 좋은 유전자를 나한테 물려주셨다는 게 가장 감사했어요. 엄마의 그 예술가적인 열정과 아빠의 그 인내심과 아빠의 그 끈기와 이런 것들이 자녀로서 우리 부모님께서 나한테 많은 돈을 물려주시는 것보다 훨씬 더 감사하다는 거. 왜? 부모님이 물려주신 돈, 만약에 많은 돈을 물려주셨다고 하면은 그 돈으로 잠깐 편할 수는 있어. 근데 결과적으로 내가 자녀에게 돈을 지키는 법, 내가 자녀에게 지혜롭게 살아가는 법을 물려주지 못하면, 그 내가 물려준, 나는 되게 내 인생을 갈아 넣어서 남겼다라고 생각하는 그 코딱지만한 돈은 한 방에 털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굉장히 큰 부를 이룬 사람들 중에서 자녀가 부모에게 물려받은 그 부를 쉽게 털어먹는 사례를 우리 주변에서 보지 않냐는 거예요. 자, 다시 돌아와서 내가 부모로서 어떻게 그러면 우리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줄 수 있을까? 일단 자기 자신이 살아가는 동안 내가 일을 통해서 단지 돈만 버는 게 아니라, 일을 통해서 보람과 의미와 가치를 발견할 수 있는 그런 관점을 가진 사람으로 살아야 되고, 자녀가 나를 봤을 때 부모가 나를 먹이고 이쁘고 키웠구나, 감사하네, 이 정도 수준이 아니라, 인간으로 나를 봤을 때 저 사람의 저 위대함을 나도 닮아보고 싶다,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는 부모가 돼야 되지 않겠냐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걸 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건, 아이한테 비싼 옷을 사입히는 거 아니에요. 아이에게 비싼 학원을 보내는 거 아니에요. 제발 애들의 그 사교육에 투자하는 비용은
투자가 아니라고, 그냥 비용이라고, 썼으면 잊어버리라고, 이 돈을 썼다고 아무것도 여기에 대해서 내가 돌려받는 게 보장되지 않았다고. 그리고 그 공부에 뜻이 없는 아이한테 수백만 원의 학원비를 뭉텅뭉텅 던지면서 왜 자기 자신에게 책 한 권을 사서 자기 자신에게 책 한 권을 읽을 시간을 확보하지 못하고, 왜 자기 자신에게 조금 더 가치 있는,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관점을 가질 수 있는, 왜 자기 자신에게 배움에 투자하지 않냐는 거예요. 진짜 우리나라의 많은 부모들을 보면 너무 답답해. 학원장 시절에 우리 학부모들을 데리고 내가 어떻게 하면 처음에 아이들 관점을 바꿀 수 있을까? 너희들이 지금 명문대 대기업, 이 코스가 너희들의 행복과 우리가 진짜 인생에서 가야 되는 궁극적인 그 목표적인 뭐라고 할까? 그게 너희들의 인생의 목표가 아니라는 걸 아무리 설득하려고 했는데 설득이 안 돼. 왜? 부모들의 생각이 딱 세팅돼 버렸기 때문에 애들 생각을 바꿀 수가 없어. 그래서 그 학부모들을 데리고 내가 독서 토론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게 MF 케어고, 그게 이제 다음 주면 206회가 되는데, 중요한 건 MF 케어를 통해서 내가 인생을 바꿔준 사람은 없어. 근데 누구 인생은 바꿨어? 주은숙의 인생은 바꿨어. 내 수업에 들어오시는 60대 수강생 한 분인데, 그분은 자녀가 굉장히 잘 됐어요. 아이빌리그 대학에 가서, 미국에 20대인데 내 능력으로 영주권을 받아서 지금 미국에 영주권 받아서 지금 미국에서 일을 하고 있는 친구인데, 처음에는 이 친구가 엄마를 봤을 때 엄마가 그렇게 되게 자랑스럽거나 엄마가 그렇게 되게 뭔가 인간적으로 내가 남들한테 자랑할 만한 엄마가 아니었어. 근데 60대의 나이에 자기 자신에게 투자하고 엄마가 교육을 듣고 일주일에 2번씩 꼬박 앉아서 1년 반이 넘는 시간을 그렇게 이제 2년이 돼가는 거다. 2년의 시간을 자기 자신에게 투자하고 엄마가 유튜브를 찍어요. 60대인데, 물론 이 여자는 예쁘고 딱 봐서 절대 60대처럼 보이진 않아.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녀가 봤을 때 그냥 엄마는 엄마란 말이야. 근데 그런 엄마가 교육에 투자하더니 섹시하게 달라지기 시작해. 나하고 말이 통해. 옛날에는 엄마가 나 어디 가냐고 물어보는 게 부담스럽고 싫었는데, 이제는 내가 어디 가는지 엄마한테 막 나의 어떤 그런 이야기를 막 나눠. 그래서 그분이 갑자기 그 자녀분의 사진을 프사 같은 데 올려서 왜 그러시나 했더니, 딸이 오히려 엄마한테 자기의 요즘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둘이 깊은 소통이 되다 보니까 자기가 딸한테 받은 사진을 엄마가 관심 있다는 거 뭐라도 표현해야 될 거 아니야. 그죠? 그래서 딸이 자꾸 사진을 보내서 자기도 올리신다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 엄마가 내가 달라지면 아이와의 관계도 달라진다고요. 많은 사람들이 아이들이 크고 나서 더 이상 말이 안 통한다라고 하는데, 말이 안 통하는 건 아이들 잘못이 아니라고, 아이들 문제가 아니고 아이들 책임이 아니라고. 내가 과거의 생각으로 미래 시대를 살아가는 아이들하고, 과거의 내 생각과 과거의 내 경험과 과거의 내 믿음과 과거의 작은 그 경험으로 얘들한테 뭔가를 개입하려고 하고 잔소리하려고 하고 내가 어떻게 막 관여하려고 하니까 안 먹히는 거라고. 그래서 자녀를 어떻게 잘 키울까를 그 고민하는 노력의 아주 작은 부분만이라도 어떻게 내가 나 자신을 키울 수 있을지, 여기에 조금이라도 그 시간과 노력과 어떤 돈과 에너지를 배분해라. 왜? 자녀가 생각하는, 부모가 줄 수 있는, 자녀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은 내가 얼마나 위대한 유전자를 가진 사람인가. 우리 부모 같은 사람이 나의 부모여서 참 감사하다. 근데 그걸 하려면 뭐 해야 돼? 그걸 하려면 책을 읽고 자기 자신을 개발하고 더 자기 자신을 성장시켜야 된다는 거. 이걸 알았으면 좋겠어요.